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주간 계약서 작성, 교육과정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머빈테일의 최재훈 변호사입니다. 저번 강에서는 주주간 계약서 필수 조항 중에 겸업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 규정, 지식재산권 규정, 그리고 임원 지명권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6강에서는 주주간 분쟁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업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 오해도 섞이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가 있어요. A가 혼자 스타트업 운영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동업을 할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B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동업에 대해서 큰 틀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일단은 계약서는 안 썼어요.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아직 지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와 B가 어쨌든 동업은 했어요. 동업을 하다가 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B가 A에게 말합니다. 나 어렵다. 사정이 어려우니 동업을 하더라도 A, 너가 나한테 일정 금액을 월 얼마씩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A로서는 B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B는 돈이 필요하니 A가 돈을 안 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A로서는 B를 잡기 위해서 힘든 와중에도 매달 얼마씩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A와 B가 어쨌든 동업을 하다가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지분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동업을 운영하다가 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A는 더 이상 B에게 돈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B는 결국 A에게 말합니다. 너가 돈도 안 주고 그리고 회사도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나 그냥 나가겠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A는 결국 B가 나간 상태에서 힘겹게 다시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임금체불로 B가 A를 진정을 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A 입장에서는 B는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였는데 B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결국은 조사를 받다 보니까 고용노동청 입장에서는 A가 B에게 지속적으로 얼마씩 준 게 월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는 B가 분명히 동업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A가 B에게 준 돈들이 발목을 잡은 거죠. 이게 결국은 월급으로 인정돼서 A는 B에게 미지급 임금을 다 줘야 됐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은 근로자임을 주장해서 나머지 동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사례 볼게요. A, B, C가 서로 주식 잘 나눠 갖고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로부터 투자도 두 차례를 받고 계속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회사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덩달아서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A, B, C는 주식을 나눠 가진 게 이제 A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B, C가 조금씩 가져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B 입장에서 A랑 같이 똑같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데 A만 저렇게 주식을 많이 가져가고 있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A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주식 중에 얼마 내놔. 나 혼자 이만큼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억울해. 너만 많이 가져가는 거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표이사고 그리고 주주간 계약 처음에 할 때 다 주식 지분 다 합의해 놓고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그래서 A 입장에서 되게 불쾌하고 B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서로 A와 B는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더 이상 B와는 함께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를 이사회 지휘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이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주들이 3년 내에 자진해서 나간 경우에만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B는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사에서 해임돼서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B의 주식을 그 가치가 높아진 상태대로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서 주식을 회수할 수도 없고 주식을 다시 사오자니 이미 너무나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서 몇 억을 주고서 B로부터 다시 되사올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B는 이사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제3자가 됐는데 이 회사에서 B는 계속 주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회사의 감정이 아주 안 좋은 주주를 계속 두고서 회사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A, B, C가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았어요. 이때 B는 개발이사예요. 언제까지 개발을 마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약속이 미뤄지다가 돌연 B가 말합니다. 할 게 너무 많다 내가.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나한테 지급하지 않으면 개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머지 주주들이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B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B는 결국은 자신이 만든 개발물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주식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B가 개발물을 들고 나가면서 주식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주주들이 B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주식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B는 제3자한테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간 계약서에 주식 제한 규정을 뒀다고 해서 제3자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주주들은 제3자로부터 이미 가치가 확 높아져 버린 주식을 비싸게 되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가치가 높아져서 몇 억씩 되는 주식을 다시 되사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3자로부터 주식은 사오지도 못하고 이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주주로 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A가 100%의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B가 A에게 나 너희 회사에서 같이 동업자로 일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A도 그런 B의 제안에 먼저 함께 외주 용역 형태로 같이 일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B가 능력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B가 자기 지분을 50%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일단 같이 일하면서 좀 더 고민해보자. 고민한 다음에 50%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서 일단은 같이 함께 동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같이 실제로 일해보니까 B가 다른 업무랑 같이 하면서 이 회사의 업무를 소홀하고 그리고 자신이 A와 공동 창업자라고 외부에 다 말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50%까지는 안 되겠다. 그냥 일부만 주고 동업을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B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계속 B는 50% 지분 안 주면 나가겠다. 너가 나 50%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A가 50% 지분을 안 주니까 B는 자기 개발물을 들고 나가면서 업무용 메신저의 내용까지 다 삭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회사 운영이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분명히 50% 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50%도 안 주고 나는 돈도 못 받고 일만 쎄빠지겠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해보니 당연히 A 입장에서는 B에게 속인 게 없거든요. 근데 B는 그 50% 줄 수도 있다. 이거를 50% 주겠다라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거고 당연히 이거는 무혐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는 그냥 틀어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들으시고 정말 나는 저렇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주주간 계약서를 강조해 드렸는데 사실 주주간 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작성 과정 그리고 작성 후에 계약 체결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게 도장을 찍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각 조항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모두 일치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도장 찍지 않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읽어봤더라도 사람마다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딴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는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계약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보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고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도장 찍고 각자 원본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전자계약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그 동업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주주간 계약서를 반드시 쓰자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맞는 말인데요. 사실 주주간 계약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저 몇 장짜리 문서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쌓이는 구성원들의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모두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특히 창업 경험이 적을수록 그 동업자들끼리 처음에 그 끈끈한 관계가 그 처음에 좋았던 감정이 틀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저 막연하게 동업은 어렵다 이렇게 들었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사업 개시 후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감정이 변화해서 어떤 식으로 틀어지는지 그래서 어떠한 최악의 결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간 계약서만큼 필요한 게 멘토예요. 이 앞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창업 선배들이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두는 거죠. 그들로부터 창업 이후에 펼쳐질 다양한 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단계에서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더욱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저 막연했던 분쟁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가까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들끼리 상황별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쟁의 기미가 보였을 때 그 동업자들과 함께 해온 멘토들에게 객관적인 제3자로서 먼저 경험해본 선배로서 문제를 헤쳐나갈 적절한 방법들에 대한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동업자들 스스로 감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과 친한 지인들에게 분쟁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그 친한 지인은 그 일방 당사자의 말만 듣고 그 당사자에게 듣기 좋은 유리한 말만 조언이랍시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쟁의 당사자들은 각자 들은 유리한 말들을 토대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갈등 봉합의 기회가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는 나가게 되고 사업은 휘청이게 되고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창업을 함에 있어서 초창기부터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멘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강에 걸쳐서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그 주주간 계약 관련해서 정말 분쟁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드린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분쟁 가능성을 확실히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함에 있어서 훨씬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